우주여행, 이게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비즈니스 모델이 됐잖아요. 그중에서도 버진 갤럭틱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엔 수억 달러 현금이 있고 다른 한쪽엔 아직 조립 중인 우주선이 딱 버티고 서 있죠. 오늘 저희는 이 회사가 과연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숨막히는 카운트다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한 우주 비즈니스를 과연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은 충분한지, 우주선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럼 가장 먼저 역시 돈 문제부터 봐야겠죠.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순손실이 6,400만 달러, 또 현금 유출은 1억 8천만 달러나 되더라고요. 숫자만 보면 와, 이렇게 돈을 태우고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X만 보면 엄청나죠.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방향성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요. 손실폭이 10% 넘게 줄었어요. 지출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요? 네, 바로 돈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성격이요? 쓴 돈은 다 똑같은 돈 아닌가요? 하하, 다르죠. 예전에는 대부분의 돈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 쓰였어요. 똑똑한 엔지니어들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쓰인 일종의 학비 같은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 돈이 자본 지출, 즉 캐펙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3분기에만 5,100만 달러가 투입됐는데 이건 실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고 우주선 부품을 사오는 데 쓴 돈입니다. 짱 꿈에 투자라는 게 아니고 현실을 조립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회사가 개념 증명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들어섰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물론 그러려면 든든한 실탄이 필요하죠. 현재 4억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업 비행이 시작될 2026년 말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둔 셈입니다. 재정적으로 버틸 체력은 마련했다. 이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공장에선 그 설계도 속 우주선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델타 클래스라고 불리는 차세대 우주선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 조각을 합쳐서 만드는 방식인데 그중에서도 동체의 하부 외피라는 부품이 전체 공정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아예 넘어갈 수가 없었죠. 아, 일종의 병목 현상이군요. 다른 부품이 아무리 다 준비되어 있어도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라인이 멈춰서는 그런 상황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부 외피가 드디어 애리조나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꽉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린 셈이죠. 이제 조립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 중순까지 첫 번째 우주선이 필요한 핵심 부품의 90%가 공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와,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근데 이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우주선이라면 더 그럴 거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그 난관 중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 하나를 최근에 해결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고요. 이 사업의 경제성 자체를 뒤흔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와,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대체 뭔가요? 바로 산화제 탱크입니다. 기존 우주선인 VSS 유니티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이 탱크는 딱 40번 비행하면 무조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40번 비행할 때마다요? 아니, 그건 마치 자동차를 40번 탈 때마다 엔진을 드러내고 새 엔진으로 바꾸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나겠네요. 엄청난 수준이 아니죠. 우주선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탱크를 바꾸려면 사실상 우주선을 거의 해체하고 재조립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비행을 못하니까 돈은 돈대로 깨지고 벌 수 있는 돈은 못 버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였습니다. 와, 그걸 모르고 보면 그냥 정기점검이겠거니하겠지만 속사정을 알고 나니까 거의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한 문제였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델타 클래스용 탱크는요. 무려 4,000번의 압력 사이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이걸 실제 비행 횟수로 환산하면 우주선 한 대가 퇴역할 때까지, 그러니까 500회 이상 비행하는 내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인증을 받은 겁니다. 40번에서 500번 이상으로요? 내구성이 10배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정비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업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를 찾아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족쇄를 풀어버린 거죠. 이제 비로소 유지보수 때문에 운항을 중단할 걱정 없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짜 비즈니스의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내구성이 10배 이상 늘어난 건 정말 인상적이긴 한데요. 혹시 그만큼 제작 비용이나 기술적인 복잡성이 더해지는 건 아닐까요? 뭐랄까,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는 없었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더 진보된 소재와 설계가 들어갔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40번마다 우주선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초기 제작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죠. 이건 타협이 아니라 혁신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토대는 단단해졌고 생산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이 멋진 우주선으로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돈을 벌 것인가? 가장 중요한 상업 비행 시작 시점은 2026년 4분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보다 한 분기 앞선 2026년 3분기에는 시험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2026년 4분기라 생각보다 가깝네요. 근데 이런 거대 프로젝트는 항상 계획이 지연되기 마련인데 이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부 외피 도착과 산화제 탱크의 내구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과거의 가장 큰 불확실성 또 기술적인 병목 현상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계획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행을 시작하면 티켓을 팔아야겠죠.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마지막으로 공개된 게 한 좌석에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원이 넘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CEO의 발언을 보면 그게 끝이 아닐 겁니다. 다음 판매분부터는 가격을 그보다 더 올릴 거라고 공언했어요. 수요는 충분하니까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형적인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듣고 보니 이 사업의 장기적인 그림이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부자 몇 명 우주 구경 시켜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우주선 2대로 연간 125회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 1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이죠. 1년에 125회면 계산해보니까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우주에 가는 거네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산화제 탱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잦은 교체 없이 계속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죠. 우주선을 싣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모선 2부 역시 연속적인 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기술적 진보가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정말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 책임자 CFO가 아주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불과 2~3개월 안에 긍정적인 현금 흐름, 즉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2대의 우주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연간 약 4억 5천만 달러의 매출과 1억 달러의 조정 이비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비타라는 게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세금이나 이자 같은 회계적인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우주선 운항 사업만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이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청사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수익원도 다각화하고 있어요. 개인 관광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명문 공대인 퍼듀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27년에 교수, 학생, 동문으로 구성된 연구팀 전체를 우주로 보내는 계약이죠. 아, 이건 단순히 좌석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비행 한 편을 통째로 전세 내주는 거네요.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B2B 사업 모델이 또 다른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개인 고객의 변덕스러운 수요에만 기대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종합해보면 버진 갤럭틱은 지금 막대한 돈을 태우면서 미래로 향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군요. 재무적으로는 지출을 관리하며 버틸 체력을 확보했고 기술적으로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 비행까지 남은 이제 약 1년 남짓한 시간이 이 외줄타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곤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는 없죠.
우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한 차석에 8억 원이 훌쩍 넘는 우주 비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주의 대중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혹은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초호화 럭셔리 시장을 여는 것일지, 그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